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법무비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대표님들에게 또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이렇게 채권자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연하시게 된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측에서 아무래도 스탠다드와 이제 제가 이 법인도산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술보증기금은 채권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나 혹은 신청 대리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절차적 이해나 도움이 되겠다라고 연락을 받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법인 회생 파산 이걸 사실 전문적으로 한 로펌 또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좀 극소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은 저희가 대부분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은 거의 다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술보증기금 측에서 혹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락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워낙 이제 저희가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항상 신청 대리인에 법무비 스탠다드가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연락을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례 중심으로 강연하셨다고 하는데 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강연을 좀 진행하셨나요? 저희 법무부 스탠다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조금 특이하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했었었고, 그 채권자들도 의외로 그런 거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술보증기금이라는 특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제2금융이라든지 이런 정말로 본인의 채권을 오로지 만족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회사들하고는 다르게 기술보증기금은 아무래도 정책자금적 성격이 크니까 채무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라든지 판단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의뢰인들과 앞으로 미래의 의뢰인들을 위해서 채무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 많다. 그리고 기보에서 크게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막 일부러 고의 파산하고 회생하고 이런 경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사례 소개를 하면서 어필하고 왔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의적으로 하는 게 별로 극소수다라는 것처럼 좀 채권자분들 중에서 일부 좀 오해했던 부분이나 잘못 알고 계신 점에 대해서 좀 바로잡았던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거기 가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약간 놀랐습니다.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한 20명 정도 넘게 담당자 분들께서 이제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제가 놀랐던 게 첫 번째로는 정말 강의의 집중도가 높더라고요. 저는 적당히 이제 아무래도 직무 연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자리도 비우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몇 시간 내내 집중도 있게 그렇게 들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심도도 높았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이나 질문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도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랐던 거는 의외로 회생 절차를 엄청 잘 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신청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위임 사무가 인가 또는 인가 이후 종결까지만 했는데, 그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추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회생 계획안 내지는 채무자 회생반점의 허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역시 아무래도 기술보증기금이 워낙 그 채권자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직무 교육을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강의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질문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회사 상황을 파악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게 이제 궁금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 했더니, 기보의 이제 고민은 그건 거죠. 이제 나중에 결국은 회생 계획안이 작성이 되고 자기들이 동의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스탠다드는 적어도 신청 당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회계 또는 재무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하고 그거 하나하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허위 또는 과장, 과소 이런 것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 그리고 실무에 따라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회사 상황을 파악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또 동의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꼭 보시고 동의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0%
거기에 목매지 말고 회사 상황에 따라서 더 낫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30%가 변제율,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변제율이거든요. 이 모든 그 도산 법무법인을 대변하셔서 말씀해 주셨네요, 대표로. 네. 이번에 강연 가셨던 기보뿐만 아니고 또 최근에 지금 상담 단계에 있지만 또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채권자분과 지금 상담을 좀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요즘에 정말 그 채권자분들도 엄청 많이 상담 문의 주시더라고요. 그 채권자가 법인을 회생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또 이제 연락을 주셨던 그 채권자 회사는 이제 보통 캐피탈 회사인데 아마 국민 누구나 익숙한 그런 캐피탈 회사인데 그런 큰 기업에서도 이제 또 스탠다드에 문의를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또 사건을 처리를 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우리 스탠다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결실을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마 차량 할부나 리스 많이들 하시니까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어디신지는. 네. 거의 다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 뭔가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보 제가 이제 강의를 갔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실무례라든지 아니면 업무 처리 방법과 법적인 지식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쭉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강의가 끝날 때 꼭 한마디 했던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회사도 많고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일부러 회생 파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하고 성공하고 싶은 건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인 바람일 텐데 그러니까 기부는 특히나 정책 자금적 성격이 크니까 제발 동의 좀 해달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다들 웃으시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강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간극을 좁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채무자 회사가 정말 진실되게 회생을 파산을 신청한 건지 소득을 뭐 은닉한다든지 재산을 누락시키고 은닉한다든지 이런 것들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법인회생 절차도 그렇고 법인파산 절차도 실제로 진행을 하면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이라는 공정한 기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 법인파산 같은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라는 또 공정한 기관이 재산 상태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채권자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알지만 이 절차가 잘 마련이 돼 있으니까 사법 시스템을 믿고 동의만 좀 해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이게 업무차 이런 강의 제안이 많이 와도 실제로 참석하시는 거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좀 강의 이런 섭외라든지 좀 제안 오신 것 중에서 또 직접 가셨다거나 예정인 그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저희 스탠다드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도산 쪽 주로 하는 로펌이다 보니까 여러 강의 문의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간 이유가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 보증 기금이라서 간 거거든요. 뭐 아마 대표님들 다 아실 거예요. 기보, 신보, 중진공 요 세 군데에서는 거의 보증서 대출도 많이 하고 직접 운영자금 대출도 많이 하니까 이쪽은 저희가 회생을 진행할 때 특히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대방이에요. 이런 데서는 이제 요청을 주시면 제가 꼭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들을 잘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너무 채무자 밉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도와가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인회생 절차는 윈윈 게임이란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이기거나 다 지거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중진공이라든지 신보에 이제 제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꼭 좀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이 실무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지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도산업계, 이 변호사업계의 특성상 또 변호사 대상으로도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좀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뭐 강의 요청이 뭐 당연히 안 왔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어쨌든 한번 최대한 시간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는 있지만 여러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이 법인회생 파산 쪽으로 더욱더 많이 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 내지는 실장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를 해야 개선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국민들의 전체적인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시간을 내볼 생각은 있습니다.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채권자를 대상으로 강의도 하는 로펌 그리고 뭐 금융기관을 클라이언트를 두고 있는 로펌으로서의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데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스탠다드의 이런 위상 내지는 이런 실력들을 좀 어떤 쪽으로 실무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그 채권자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유대관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용보증기금이라서 이제 농담처럼 같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뭐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어쨌든 우리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뿐만 아니에요. 사실 또 법인 파산에서는 채권자를 설득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재고자산 좀 과대 계상됐다거나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거나 이런 걸로 했었을 때 우리가 그 돈을 허투루 쓴 게 아니다. 전부 다 영업자금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소명을 쭉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적 네트워크 내지는 인프라를 늘리는 거는 우리 의뢰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도 궁금해요. 이 채권자들도 채무자 회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또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도 채권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자 내지는 관계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채권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오히려 많이 배우고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혹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일종의 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여건 사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대표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번 연산도 여러 이제 힘든 상황에 계신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